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찬성 이탈자 집단 커밍아웃. 제가 이제 집단 커밍아웃 이 이름은 말은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이게 이 뭐냐면은 일단 지금 저 범우파 진영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죠. 위기감이 도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느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낙담을 해서 지금 열패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윤석열 처음에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2심에서 무죄 받을 때부터 무죄 받을 때 뭔가 이상하다. 이게 완전히 법원도 좌파가 다 장악을 한 이 상황인데,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가능성이 높다. 언론도 다 보도를 했고 기성 언론들도 뭐 5대3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4대4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무슨 우여곡절이 있고 무슨 교통정리가 이루어졌는지 문영배는 통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8대0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낭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본인의 범죄 혐의들을 마치 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민주당 경선에 2명의 들러리를 세워서 김동연 현직 경기도지사라는 사람이 들러리를 서 있습니다. 들러리 외에 저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직 경남도지사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 여론조작 사건을 여론조작을 해서 문재인 당선시키는데 공신이었던 그 사람도 지금 뭔가 건을 이어가려고 들러리를 서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재명이 두 군데 권역별 투표에서 90% 득표를 했죠. 무슨 뭐 공산당 뭐 뽑는 것도 아니고 90%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자 대결이나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이 앞서가는 걸로 나오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비상계엄 이후에 다른 설명은 다 놔두고 탄핵이 되려면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죠. 하나는 정치적 절차, 하나는 사법적 절차. 그런데 정치적 절차 때 다 막아야 됐습니다. 108명의 어쨌든 이재명의 국정마비에 가까운 좀 헌재도 그걸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문제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까지 헌재도 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첫 번째 국회 탄핵소추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뭐 몇 사람 이탈을 했던 사람들이 있자면 안철수를 비롯해서 뭐 조경태 또 지금 뭐 이상한 말 많이 하는 김상욱 뭐 이런 사람들이 이탈을 하기로 했지만은 8명 이상이 이탈을 하지 않아서 부결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으로 다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헌재까지 가지 않고. 그런데 헌재까지 가도록 만든 인물이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두 번째 투표를 앞두고 본인이 뭐 체포 대상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그 기쁨을 누구에게 받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계파들에게 지침을 줬죠. 그래서 결국은 헌재로 넘겨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다 안에서 그 정치적 절차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사법적 절차로 넘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법적 절차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인 속에서 왜 정치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계엄을 했느냐 이러면서 파면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의 그 국정마비도 정치적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 이게 이제 헌재의 주장인데 그럼 그 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국회에서 일단 한번 기각이 됐고 그럼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민주당과 민주당과 동조를 해서 한동훈이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서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인 핵심 인물인 한동훈이 이번에 또 출마를 하겠다. 그 당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손권 혼술 시간에 이철우 후보의 말을 전해드렸죠. 당을 망하게 만든 사람이 당 후보로 나서겠다고 지금 출마를 한 거다. 어쨌든 그때 표 계산을 해보면은 12명 아니면은 12명 이상 23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누굴까? 짐작만 했었죠. 짐작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추측을 할 수 있는 명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무기명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이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12명에서 23명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표 계산을 했을 때 바로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17명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17명. 12명에서 23명이 이탈을 했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거의 많죠. 무교명이라서 딱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안에 드러내놓고 한 사람은 몇 사람 있죠. 조경태, 안철수, 또 김상욱 기자는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나는 정도인데 김상욱은 그 전에 문재인을 울산 지역사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던 인물을 무슨 국민 추천제 해가지고 한동훈이 갑자기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인물이죠. 이 김상욱은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무슨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그냥 거취 결정하기 전에 그냥 나가면 되죠. 본인이 탈당을 해야 되죠. 이 정도 말까지 나오면 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 외에 김상욱은 또 한동훈도 너무 부담이 되니까 캠프에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워낙 돈키호테 같은 그 말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 17명이 이 상황을 만드는 탄핵 소추안 찬성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 전제로 이 사람들이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캠프에 어차피 갔으니까. 그때 한동훈이 지침을 내렸고. 누구냐? 일단 조경태. 그때 일찌감치 찬성을 했던 조경태를 최재형 전 의원하고 같이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죠. 이 외에 한동훈 캠프에 삼선인 송석준이 대외협력총괄위원장, 재선인 서범수가 기획총괄위원장, 배현진이 전략총괄위원장, 비례대표 김예지 격차해소위원장, 비례대표를 연달아 2번을 했던 한동훈이 다 시켜줬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초선 중에서 정성국이 조직위원장, 박정훈이 미디어위원장, 정연욱이 메시지 전략위원장, 안상훈이 정책위원장, 유용원 국방위원장, 삼성전자 사장 지냈죠. 고동진이 미래성장위원장,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김건이 외교위원장, 김소희 직능위원장, 진종호 그 자격순수 청년위원장. 자, 이런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그때 다 아마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했을 법한 인물들이죠. 공보단장 재선 김용동, 수행단장 우재준, 후보 비서실장 한지아. 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합리적으로 지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을 헌재로 넘겨버리는 좌파가 득식을 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지낸 인물이 소장 권한 대행으로 있고 또 우리 법연구회 출신들이 있는 거기로 넘겨버리는,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이 돼서 우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 또 지금 혼선이 오고 있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트럼프 정부와 출범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 상황이고, 이재명은 그 많은 숱한 범죄들을 가지고 거기서 셀프 구제를 하려고 지금 세 가지 큰 재앙이 예상되고 정치보복, 사회 대혼란, 헌법 84조 해석, 그리고 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무더기 입법, 거부권 없는, 자 이런 막지 못하면은, 이재명을 막지 못하면은 그런 대한민국을 그런 쪽으로 빠뜨리게 되는 그 단초를 마련했던 인물이 바로 탄핵 처음에 표결할 때 찬성을 했던 인물들이죠. 자, 그래서 그 인물들이 뭐 한동훈 캠프에 대거 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제가 캠프 명단을 불러드렸습니다.